예,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 보궐선거가 딱 보름 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타결돼서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캠프, 한 몸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서울시까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함께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고.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선다. 저희가 하나하나 수치보다는 좀 추세로 준비를 했거든요. 장혜철 평론가님. 2주 전에 비해서 양자 대결했을 경우에 격차.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2주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거 좀 의미심장한 겁니까?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전제를 하나 달아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서울시장 선거 양자 가상 대결을 물어봤던 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이 경쟁력, 단일화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좀 많이 노출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손 치더라도 전주에 대비해서 양자 대결에서의 보수 야권 후보들이 두드러지게 사실은 지지율 격차를 벌렸다는 결과는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 여권에서의 선거 전략이 뭔가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사실 야권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좀 집중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라던가 뭐 서울과는 상관이 없지만 부산의 박형준 후보 LCT 논란 등 이런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전략이 지금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잘한 네거티브와 무관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중간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단호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던 네거티브 일관적인 선거는 보통은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펼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힘이 없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야당 후보들을 상대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난 일색의 슬로건이 잘 먹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한 마당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본인이 서울시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포지티브 정책으로 선거 슬로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함의점들을 이번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가 보다면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금토에 실시된 여론조사 50.6% 대 36.8% 오세훈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안철수 52.3% 대 35.6%. 이 정도 수치면은 좀 박영선 후보에게 버거운 건지 아니면 충분히 나중에 지지층이 결집하면 따라 붙을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어차피 이번 선거는 보선이기 때문에 보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른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선의 특성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바쁜 일정 속에 굳이 시간을 내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고 있는 투표율이 뭐 4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지층을 누가 결집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특히 더더군다나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지금 세게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양자구도 대결로 간다고 했을 때 양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보면 과거 2012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2010년이죠. 2010년 때도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명숙 후보가 18% 넘게 뒤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거에서 뚜껑을 까보니까 0.4%인가요?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양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볼 때 현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큰 격차 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10%포인트가 넘게 차이 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야당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론조사가 정말 빠르게 취합이 되면 이르면 내일 오전에도 누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는지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속보성 얘기까지 야당에서는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구장차장 지금 뭐 적합도는 경쟁력이든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당연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초박빙이거든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무선전화 100%에 경쟁력 50%, 적합도 50%.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조그마한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만 보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표차로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두 후보가 지금 합의를 한 것은 뭐냐면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조사해서 그 두 개를 합산해서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는 이 1,600명과 1,600명, 총 3,200명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이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장차장. 근데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선 100%는 중도에 유리하고 평일 조사는 보수에 유리하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그 전문가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선 100%의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중도층이 많이 응답을 한다. 이런 과거 경험칙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평일에 조사한다고 하면 이제 뭐 직장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응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포집이 될 거다. 그래서 보수층에 유리하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칙상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이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패턴이 이번 이 단일화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그랬다는 것이지 단언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 결과를 하더라도 승자가 인정이 되면, 승자가 나오면 인정하겠다는 게 두 후보의 얘기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막판 치열한 공방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곡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민주당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이든 아니든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합의했고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중인데 이게 결국은 내곡동 문제까지 안철수 후보가 직접 거론하고 신기루 후보다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직접 겨냥하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지금 숨가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결국은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할 때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3.5%나 2.5%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구간 내에서는 누구의 우위를 가릴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반올림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1%만 앞서도 사실은 지금 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600명 조사하는데 0.001%라고 그러면 거의 한 몇 명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지금 완전히 당락이 결정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지금 치열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 봤지 않습니까? 예. 거의 0.1% 지금 포인트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오늘 사실은 선전전이 벌어졌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정말 비장의 카드를 내렸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오세훈 후보 이렇게 가다가는 내곡동 문제 때문에 사퇴할 수도 있다. 중도에 사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토론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오세훈 후보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내가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분을 참으면서 결국 신기루 같은 후보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는데 예. 이게 그만큼 사실은 이제 0.001% 가지고 지금 싸우다 보니 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후보를 누가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면 물론 투표로 해서 이 정도 표차가 나면 결정하는 거는 뭐 그거는 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0.00 몇 % 차이로 해서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는 게 정말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예.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지금 얼마나 그 두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신경전이 치열하냐면 실제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서울 연구자진에게 오세훈 적극 성원해달라. 이 당원들에게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 평소 스타일과 달리 이례적으로 문자 동력까지 했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 단일화에서의 승리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신경전이 외부로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이 경선에 단일 후보가 되어서 나서게 되면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대선의 보수 야권 킹메이커로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평소에 우리가 알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지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이 단일화 경선에 이겨서 단일 후보가 되어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어느 정도 역할을 인정해주고 안철수 후보가 나름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줘야만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도층 지지나 30대 젊은 층 지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간의 어떤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직접 안철수 후보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절박한 승부이지만 이 승부가 본선이 아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두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합쳐야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표차로 민주당이 계속 이겼거든요. 예. 그 선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야권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내일 오전에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에 누가 승자가 됐는지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도 짧게 해볼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심의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화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17년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2018년에 6.13 지발선거에서 14개 광역단체를 섞어내고 거기에 뭐 서울시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에 이번은 좀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냐. 지금까지 현재로서 봤을 때 이게 여당에게는 꽤 지금 뭔가 분위기가 흐름이 좋지 않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부 여당이 치르는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야당한테 유리한 구조로 가거든요. 특히 보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이렇게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2017년과 2018년 이때 그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석권을 하게 된 거는 2017년에 컨벤션 효과가 쭉 이어지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서울에 23개군가요? 22개군가를 거의 석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맞다.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심판론이 일반적으로 좀 작동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이 선거가 정부 여당에게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또 1년 뒤에 또 다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대선의 어떤 이게 전초전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양 진영이 여기서 의외로 또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가 누구의 승패로 갈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현장에 나가보면 여론조사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면에선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예,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구장차장. 네. 뭐 친노의 좌장이라 부르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전면에 섰기 때문에 이게 이번 선거판에 지지층 결집에 약이 될지 아니면 중도층 이탈에 복이 될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윤석열 효과,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그 야권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범야권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 박영선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상당히 큰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이 야당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고 그만큼 범여권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할 구심점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선대위원장 가지고는 그 지지층 결집을 해내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의 승리를 이끈 그 승리의 경험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를 결국 소환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해찬 전 총리는 나와서 와서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지층들이 얼마나 더 위기의식을 더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요하고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이긴 것 같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해찬 전 총리의 등장 자체는 범여권에게는 상당히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관련 얘기, 야당과 여당 얘기 저희가 차례로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